10분. 이왕 시작하면 한 30분쯤 채웠으면 좋겠는데 앞에 것들은 좀 덜 비웠는지 10분밖에 안 됩니다. 배고파. 그 감자탕 감사합니다. 아유, 강력한 후원자가 하나 생겨서 참 좋네요. 밖에 날씨 무지 좋은데. 그냥 기념관 하나를 건립하면 건축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 안에 관리 인력들만 해도 사실 돈이 꽤 많이 나가긴 할 거거든요. 구미 씨에 꽤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긴 할 거라 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좋았어요. 전시실에서 해설사분께 되게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대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 사실 조금 내가 보수적이니까 공감대가 통하고 세상이 요새 깝깝하다 하는 거 그것도 통하는 게 있고. 마침 좀 기차 활동 속에다가 넣어두신 분이셔가지고 나도 딱 기차 활동 스타일이니까 뭐 조용해야 되는 박물관에서 전시실에서 크게 떠들진 못했는데 그래도 반대로 말하자면 왜 젊은 사람들이나 어쨌든 타 지역 사람들은 많이 올 수가 없는지 그것도 각이 나오긴 하는데 의외였던 게 중국 사람들이 좀 제법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설사분은 중국어도 할 줄 아신다고. 중국인들 오면 중국어로 좀 대화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좋아하시겠다.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비슷한 거지. 산업화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상태니까 보다 보면 공감할 만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 진행도 아닌데 뭐 나쁜 것만 있으면 끼어들어가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는 간결하게만 설명하자면은 당연히 개발도상국 입장일 때는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고 공정한 경쟁 이런 걸 좀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해하는데 이제 뭐 샤오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전기차까지 생각하면은 그 나라가 절대 공정하게 선진국이랑 경쟁해가지고 못 이길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닌 말로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제조업으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요. 동남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제품 죄다 중국이 점령했습니다. 중국산들은 원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삼성폰을 사느니 전부 다 샤오미나 화웨이, HTC 이건 대만 건가? 이런 폰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죄다 그런 폰밖에 안 써요 얘네들은. 오히려 동남아 MZ세대가 돈을 많이 쓰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애플폰 사다 쓰고 최신 폰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빛을 갖고 그런 식으로도 사는 놈들인데 거기도 똑같은 세상이라서 대부분은 중국 폰을 써요. 자기네들이 제조업을 직접 만들기에는 중국이랑 규모의 경제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도 중국은 선진국에 가까운 입장으로 동남아를 완전 짓밟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에선 선진국들이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줘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중국 영화계는 우리나라 중국 게임계랑 마찬가지로 파노라고 하나? 중국 정부에서 한 해 동안 중국의 극장에 걸 수 있는 그런 외국 영화에 허가를 내주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해 동안 중국 영화관 극장에다가 걸 수 있는 외국의 영화는 딱 200개만 허가를 내준다. 이런 걸 딱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기 위해서는 중국 게임계도 그런데 중국 기업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50% 이상은 중국 기업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여놔야지만
중국 내수 경쟁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가 있지. 합작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디즈니에서 픽사에서 영화를 개발해가 중국에 넣겠다면요, 판호 허가를 안 내주면 1년, 2년, 3년이 걸려야 겨우겨우 중국의 극장에다가 자기네 영화를 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미 중국 인민들이 죄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 보고 게임 끝난 상태지. 그래요. 보통은 정당 경쟁을 안 해. 얘네는 다시 말하지만 개발 도상국 상태, 후진국 상태일 때는 자기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말이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중국한테 동남아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중국제 수입품들에 대해 공산품은 수입을 싸구려로 해주되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는 제약을 걸어가. 니네 핸드폰 그래 추적 시스템 뭐 화웨이 뒤에다가 그 백도어 시스템 이런 거 깔려 있으니까 수입 안 할래. 미국이 아닌 나라가 중국한테 그렇게 하면요, 바로 중국한테 보복 크게 맞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냥 반중 감정이라고 하는 게 중국 인민들 자체에 대한 반중 감정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행하는 형태에 대한 반중 감정이거든요. 그냥 그래요. 내가 뭐하러 여기다가 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아버지랑 같이 왔거나 동성 친구나 여자친구랑 같이 왔다 치면은 내가 할 말은 이런 거밖에 없거든. 내 정체성이니까. 누군가들은 젊은 세대들은 결국에 요새 신상 빼기 뭐 어떤 게 나왔던데 참 좋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에서 내 상사가 어떤데 뭐 선생이라 치면은 우리 학교에 오는 학부모가 어떤데 어떤 애가 진상회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들다고, 그 다음 뭐 동료 교사 중에 이런 인간이 있는데 진짜 개거지 같다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니까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나한테 정체성이 이거예요. 그냥 달리 다른 정체성이 없으니까. 뭐 MZ는 다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촛불 들고 100만으로서 시위했던 그게 자기들 정체성인데, 자기들 박근혜 쫓아냈다는 그게 세월호 시위 나가고 노란 리본 달고 이런 게 자기들의 정체성인데 똑같아요. 패션 하듯이 그냥 노란 리본 딱 달고 나오는 것처럼. 아니말로 이번에 호텔에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뛰어내린 사람들 추모하는 거 해마다 이제 그 날짜가 되면은 검은 리본 달고 나올 줄 아세요? 안 그럽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거야.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는 추모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게 본인들한테 그냥 유행인 거예요. 옷 따라 입고 그런 것처럼. 정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윤을 욕하든 이재명을 욕하든 내 소속되어 있는 집단 내에서 제일 최신 이슈가 되는 최신 음악에 대한 이야기, 가수 누가 어떻게 뭐 BTS가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갔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냥 최신 이슈를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그게 유행을 따라가는 건데, 나는 정치 이슈에 대한 유행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정체성일 뿐이에요. 그냥 소모성이지. 내 나름의 정체성은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보다는 실익을 택해야 된다. 거래도 마찬가지고. 교육에서는 비겁하게 반칙으로 한쪽 정치 성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객관성 있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게 그냥 제 삶의 전반을 다 지배하는 제 인생 철학이랑 똑같은 거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 자체가 저 자신이거든요. 쓸데없이 거창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제도 돌아가는 형태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치병 환자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옛날 옛적에 내 잘 나가던 시절에 다른 남친이랑 같이 차 타고 조수석에서 예쁘게 사진 찍었던 그런 걸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으면서
남한테 보여주기도 하면서 내가 이땐 이렇게 이뻤었다, 내가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이 이야기가 내 정체성이야. 뭔 차인데요? 똑같잖아. 지나간 사진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냥 추억팔이일 뿐이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삶을 앞으로도 지배하게 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나란 토대 그 자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실제 본질이고.